정치에 대한 호감도가 높은 독일과 핀란드. 우리와 그들은 무엇이 다른 걸까? Ja että he kuuntelevat äänestäjät. Vuorovaikutus on jatkuvaa. 한맥은 회식을 반대합니다. 우리의 저녁은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부드러운 시간이어야 하니까. 한없이 부드러운 맥주와의 만남. 대한민국 대표라고 프로젝트 한맥. 벼룩시장 AI 추천 일자리 켜면 내 지역 일자리를 알아서, 관심 업종을 알아서 연결해주니까. 국민과 일자리를 연결하다. 국민 일자리 앱. 강력한 리얼 탄산 100%. 이 맛이 청정 라거다. 이별. 이젠 두렵지 않아. 헤이딜러가 있으니까. 헤어지자. 두려움 없이. 헤이딜러. 한맥은 회식을 반대합니다. 우리의 저녁은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부드러운 시간이어야 하니까. 한없이 부드러운 맥주와의 만남. 한맥. 여러분에게 위대한 골은 무엇인가요? 모두를 숨죽이게 하는 골인가요? 축구 역사의 한 획을 긋는 골일까요? 하지만 우리에겐 이보다 더 중요한 골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해 연대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함께 움직일 때 비로소 진정한 세계의 골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Are you in? Goal of the century. 질서 유지권이 발동된 가운데 서로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우리는 왜 정치 뉴스만 보면 머리가 지끈거리고 정치인을 보면 탄식부터 나오는 걸까요? 단 한 번도 안 읽고 국회에 나오는 것 같아요. 진짜 한 번만 읽어도 그런 말 안 할 것 같아. 직무유기? 뭐 그런 거랄까? 좀 그래가지고 그냥 허탈해요, 그게. 서로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하니까 그거 하면서 시간이 다 가잖아요. 그냥 싸우기는 하는데 어떻게 우리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비호감 정치에 실망하곤 합니다. 정치가 원래 그렇지 뭐 하고 무관심해지는 게 정답일까요? 국정 운영에서도 계속 대립적인 비타협적 이러한 그 사고가 지배하게 되면 그럼 공익은 달성되지 않고 정책은 실패하고 입법은 계속적인 거기에 대한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또다시 법이 또 바뀌어야 되는 이러한 식의 악순환이 국민들이 느끼는 민주주의의 어떤 위기의 본질이 바로 이 부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호감 정치를 호감 정치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매해 우리 사회 중요한 화두를 다각도로 조명하는 SBS D포럼은 이 문제의 해법을 모색해보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비호감 정치와 단호하게 헤어질 결심을 해야 할 때입니다. 지난 9월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정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회의원과 정치학자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여야 의원들도 지금 한국 정치에 해법은 없는지 고민이 많습니다. 이 관계를 푸는 것이야말로 정치고 그것이 그래서 예술의 영역에 속한다고 할 만큼 정치 전체가 한번 개과천선하고 반성하고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 민생과 동떨어진 정치, 거대 양당이 사실상 독점한 국회. 그래서 국민의 목소리는 소외되는 문제까지 다양한 진단이 나왔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의 뉴스를 분석해 보십시오. 뉴스에 우리의 민생, 우리의 미래에 관한 뉴스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정치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가 우리나라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위기감들이 우리 여야 의원들 목으로도 꽉 차오르고 있습니다. 이 국회의원 선거제도 바꿔서 국민들 닮은 국회를 만드는 거. 여러 사람 목소리가 용광로처럼 모이게 만드는 거. 이러면 정치 문제는 해결된다고 봐요. 양극화된 정치 이대로 두고 갈 수는 없다. 다당제 민주주의 정치가 이 땅에 제대로 뿌리 내려야 한다고 봅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민주주의 발전을 막는 원인 1위가 정치권의 여야 갈등이었습니다. 정치인들도 지금의 정치가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닙니다. 정치 갈등으로 인한 민주주의 위기 징후는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경제 불평등과 사회 계층 갈등이 심해지고 극심한 정치권 진영 갈등으로도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1987년 민주화 이후 35년 동안 선거를 통해 민주적으로 정권을 바꾸고 비밀 평등 선거 등 제도적으로는 많은 진전을 보였지만 과제는 여전히 많습니다. 지금의 우리 정치는 무엇부터 고민해야 할까요? 정치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협치입니다. 참 많이 언급되는 단어인데 갈등하는 거대 양당이 독점하고 있는 정치 지형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죠. 상대적으로 정치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협치를 잘한다고 꼽히는 독일과 핀란드는 무엇이 다를까요? 지난 9월 독일 니더자센주의 주의원 선거운동 현장을 찾았습니다. 선거를 2주 정도 앞둔 시점, 선거 전단을 나눠주고 유권자들을 만나 의견을 듣는 모습은 여느 선거운동과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Europa müssen zusammenhalten. Wir müssen zusammenhalten. Genauso ist das wichtig. Das ist wichtig und nicht gegeneinander. Vielen Dank. Ja, alles Gute. 이 주의원 선거에 출마한 정당만 20여 곳. 독일 의회에 진입한 정당은 6곳이지만 선거 때는 40개의 정당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보다 다양한 세대와 계층을 대표하는 정당이 생길 수 있도록 정당 설립의 문턱을 제도적으로 낮췄기 때문입니다. Es gründen sich immer wieder neue Parteien. Das ist in Deutschland durchaus leicht möglich. Und wenn man eine gewisse Anzahl von Stimmen erreicht, Unterstützungsstimmen, dann darf man auch für so einen Landtag kandidieren. Die kann ich Ihnen nicht sagen, weil es wirklich, wirklich viele sind und weil es auch bei jeder Wahl immer mal wieder neue gibt. Also es gibt zum Beispiel die Tierschutzpartei oder die Partei der Seniorinnen. Also da gibt es ein ganzes Bündel von Möglichkeiten, bei so einer Landtagswahl tatsächlich anzutreten. 다만 어떤 정당도 5% 이상 득표율을 얻거나 지역구에서 3명 이상 당선자를 내야만 연방의회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소수 정당들이 생겨나게 해 사회적으로 소외된 의제를 공론화하면서도 의회 내 작은 정당의 난립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이런 신생 정당들은 기존 정당에는 건강한 긴장감이 됩니다. Früher gab es ganz klassische Milieus, nennt man das. Da gab es die Arbeiterklasse, die hat dann die SPD gewählt, dann die Bürgerlichen, sage ich mal die CDU. Und da gibt es viele Bewegungen, deswegen gibt es auch viele kleinere Parteien, die auch von den Menschen gewählt werden. In Deutschland heißt ja Konkurrenz belebt das Geschäft. Die Menschen haben ein größeres Angebot, dass sie ihre Meinung wiederfinden und auch ihre Politik im Parlament wiederfinden.
독일은 오랫동안 기민기사련과 사회민주당, 자유민주당까지 세 개 정당 체제를 유지해왔습니다. 1970년대 이후 녹색당이 들어와 4개 정당 시스템이 됐고 통일 이후에는 좌파 정당이 추가돼 지금은 2013년 창당한 극우 포퓰리즘 정당까지 의회에 6개의 정당이 있습니다. sondern in der Regel mindestens 3, zurzeit sogar 1, 2, 3, 4, 5, 6 Parteien im Parlament sitzen. Das bildet zum einen natürlich eine sehr viel spezialisierte Vertretung von bestimmten politischen Überzeugungen ab. Und zum anderen führt es dazu, dass in der Regel keine der Parteien mehr in der Lage ist, alleine eine Mehrheit zu bilden. 다당제 지형에서는 어느 정당도 의회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국정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정당끼리 협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랜 역사와 확고한 지지층, 명확한 정체성을 띠는 정당이 여럿 있다는 것은 협치를 잘한다고 꼽히는 독일과 핀란드의 공통점입니다. 독일과 핀란드의 여러 정당 당사를 방문했는데 살펴볼까요? 핀란드의 중앙당사에는 당의 정체성을 상징하고 표현하는 사진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농민들을 대표하기 위해 창당한 중앙당이 시대 흐름에 따라 지지층이 바뀌면서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이것을 알리기 위해 만든 것들입니다. 당의 정체성이 불명확해지는 것은 결국 지지층의 이탈로 이어지고 당의 존립에 위협이 되기 때문이죠. It was founded in 1906 and we have a very strong rural background and members from the farmers. But later in the 60s and 70s, Center Party wanted to become a large party and whole country, and we decided to go to bigger cities. So then we became a common party for Finnish people. 각 정당들은 노동자, 가톨릭교회, 농민 같은 지지계층을 대표하면서 오랜 역사 동안 유지돼 왔으며 점차 사회적 요구가 다양해지자 대중정당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 흐름에 따라 정당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독일의 녹색당의 경우 환경과 생태 등 기존 정당과 다른 의제들을 설정하면서 젊은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Wenn man so will, die Partei die Ökologie und Soziales versucht miteinander zu verbinden und voranzubringen. Wir sind entstanden aus dem Grünen im Westen und Bündnis 90 im Osten. 1989, 90 sind wir dann da gesamtdeutsch unterwegs. Sie ist entstanden 1863 und zwar aus der Arbeiterbewegung. Und die Partei hat sich, wie gesagt, in den 50er Jahren auf den Weg gemacht, nicht nur zu schauen, wie geht es dem klassischen Arbeiter, sondern zu schauen, wie geht es den anderen, die in anderen Branchen arbeiten. Und deswegen haben wir zwar das C als Christlich-Demokratische Union im Namen, sind aber keine konfessionelle Partei, sondern der Name der Partei leitet sich ab von unserem Verständnis vom Menschen. 이름을 수시로 바꾸고 헤어졌다 모이기를 반복하는 우리나라 정당에 정체성이 뭐냐고 묻는다면 그들은 과연 뭐라고 답할까요? 안정적인 정당이 지지층을 온전히 대표하고 이들이 협치를 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다당제 정치 지형. 두 가지가 만나 시너지를 발휘하는 순간은 아마도 사회적으로 매우 논쟁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고 그것을 해결해야 하는 순간일 것입니다. 지난 2015년 시리아 내전 당시 국경을 열어 난민을 받아들인 독일. 당시 집권당이었던 기민당은 치열한 토론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역사적 합의로 꼽히는 여러 순간을 함께한 독일 기민당 레베캄포 의원에게 어떻게 합의에 이를 수 있었는지 들어봤습니다. Und wir mussten eine Entscheidung treffen, ob wir bereit sind, diesen Menschen Zuflucht zu geben. Gemeinsam heißt in diesem Fall allerdings ohne die rechtsextreme Partei, sondern insgesamt mit der damaligen Koalition mit den Sozialdemokraten,
aber auch mit der FDP und den Grünen eine Verständigung dahingehend zu finden, unsere wirtschaftliche Leistungsfähigkeit und unsere Lebensgrundlage eben auch davon abhängig ist, dass wir in Deutschland Einwanderung haben. Und deswegen ist das ein überzeugendes Argument gewesen. 다당제 정치 지형에서 극우 정당을 제외한 정당들이 합의를 이뤘고 이민자들을 포용하는 것이 독일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객관적이고 실리적인 정보를 공론화함으로써 반대 측을 설득했습니다. 레베캄프 의원은 이때 합의를 이끌어낸 경험이 제2, 제3의 난민 수용 문제에서 독일이 보다 수월하게 사회적 합의를 할 수 있는 힘이 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경제 위기로 삶이 팍팍해지면서 난민 수용에 대한 찬반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인도적 차원에서의 난민 수용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를 이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협치의 정치 사례로 꼽히는 핀란드 의회는 우리와 어떻게 다를까요? 의회가 대의민주주의의 중심축으로 공론장 역할을 잘하고 있다는 곳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바로 핀란드 대정부 질의 현장인데요. 핀란드에서는 매주 의회에 총리와 장관, 각 정당의 의원들이 모여 그 주의 현안에 대해 치열한 대정부 질의 시간을 갖습니다. 모든 과정은 공영방송을 통해 생중계되고 누구든지 의회 2층에서 참관할 수 있습니다. 산나마린 총리가 자리에 올라갑니다. 사실 사생활 동영상이 유출되는 등 스캔들이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라 이날 대정부 질문이 어떻게 진행될지 무척 궁금했습니다. Päiväjärjestyksen toisena asiana on suullinen kyselytunti. Pyydän nyt paikalla olevia ministereitä siirtymään ministeriaitioon. 정확히 4시 대정부 질문이 시작합니다. 지켜볼까요? Teidän keskeinen vaalilupaus. Hoitakaa tämä 정부 asia 측도 kuntoon. Älkää moittiko muita. 의원도 똑같이 발언권을 신청합니다. Kokoomuksen linja on selvä. Turistiviisumien myöntäminen venäläisille on lopetettava. Seuraavassa vastauksessa voi mennä sitten syvemmälti tähän varsinaiseen problematiikkaan, joka liittyy tämän asian käytännön hoitamiseen juridisena näkökulmasta. Baltian maat ja Puola ovat jo päättäneet lopettaa viisumien myöntämisen ensi maanantaista lähtien. Millä tavalla me voimme tätä viisumien myöntöprosessia hidastaa niin, että käytännössä venäläisturistien, siis Suomen myöntämillä viisumeilla venäläisturistien tulo tulee hyvin pieneksi?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연합에서는 러시아인들의 입국 제한이 중요한 화두입니다. 핀란드에서도 러시아인들의 비자 발급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날 대정부 질의에서 각종 쟁점에 대해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앞서 산나마린 총리 스캔들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했는데 단 한마디의 언급도 없었습니다. 이날 1시간 동안 대정부 질의만 봐도 핀란드의 그주 현안이 무엇이고 쟁점이 뭔지, 정부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날 대정부 질의는 핀란드 학생들과 비자 문제 등 이해 관계자들이 지켜봤는데 이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lyhyessä tunnissa ja jäi kyllä siis tosi kiinnostavia mielikuvia, että miten sit näitä asioita päästään eteenpäin. Jäin pohtimaan tosi paljon, että miten nyt jatketaan tai miten meidän hallitus jatkaa noita päätöksiä ja että tuleeko sitten tällainen, että saadaan tai aiotaan tehdä sillainen, että täysin muita ministerejä ja pystymme tutustumaan politiikkaan. On kiinnostavaa tulla näyttämään, että tämä on meidän demokratian temppeli ja tälleen päätetään lakeja ja tämä on politiikkaa ja näkee sitä muutakin elämää kuin koulua. Että toivon, että he ymmärtävät tämän arvon ja uskon, että he ymmärtävät. 대정부 질의에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정부. 이날로부터 보름 뒤인 지난 9월 30일, 실제 핀란드는 러시아의 단기 비자 발급을 공식 제한했습니다. 정부와 의회의 토론에 그치지 않고 실제 그 논의 결과를 정책으로 실현한 겁니다. Politics isn't viewed as something that really has an impact if it's viewed as quarreling, not resolving issues.
then you can't get people to feel enthusiastic about it. And then eventually people won't go to vote. And that has taught us to cooperate, and through cooperation you gain trust. Of course, you don't have to make a consensus in all matters, but something that slightly maybe puts a lid on the ferocity of the argument is the understanding that your political opponent today might be your political ally tomorrow, that you know that. 독일 본회의장의 첫인상은 한국의 국회와 비슷했습니다. 의원 수가 많은 만큼 공간이 넓고 발표자와 의원석의 거리도 멀었습니다. 저희가 찾은 날에는 코로나로 인한 학습 공백과 학생 생활비 지원 문제에 대한 각 당의 발표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한국계 최초로 독일 연방 의원이 된 3인당 이혜원 의원이 발표하러 나갑니다. Aber, liebe Kolleginnen der Union, so richtig enttäuscht haben Sie mich im Juni. Da haben Sie gemeinsam mit der AfD gegen unsere Verbesserung im BAföG gestimmt. Jetzt verbessern wir das BAföG noch einmal. Also können Sie sich bitte mal entscheiden und während Sie überlegen, handelt die Ampel. Wir lassen nicht. 목소리를 높이고 상대당을 비판하기도 하고 상상했던 치열한 토론은 없어서 우리와 무엇이 다를까 싶었습니다. 알고 보니 독일의 본회의는 치열한 물밑 합의의 결과를 국민 앞에서 공식 발표하는 성격의 자리였습니다. 박수도 야유도 당론을 표현하는 약속된 정치 행위인 것입니다. 또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치기 때문에 본회의 때 갈등 때문에 회의가 중단되는 일은 거의 벌어지지 않습니다. Die Plenarsitzungen sind in Deutschland, also es ist wirklich ein sehr deutsches Phänomen, weil natürlich alle genau wissen, wenn jetzt eine Rede gehalten wird, wo unheimlich viel applaudiert wird, es gibt aber keine Buhrufe, dann wirkt es natürlich sehr schnell so, als wären alle einverstanden zum Beispiel. Weil wir sind ein Arbeitsparlament. Das heißt, ein Arbeitsparlament heißt, die Arbeit findet eigentlich in den Ausschüssen statt, die im größten Teil auch nicht öffentlich sind. Die Diskussion ist etwas, was dann halt eher im geschützten Raum ist, wo man auch mal offen noch mal Fragen stellen kann und man präsentiert quasi nur das Ergebnis nach draußen. 반면 우리나라 국회는 어떤가요? 현안보다 자극적인 이슈에 대한 진실 공방이 오갑니다. 단상 앞에 불러내 세워둔 이들에게 제대로 얘기할 시간도 주지 않은 채 질책만 하죠. 지켜보는 국민들은 무엇이 중요한 일인지 파악하기 어렵고 갈등만 봐야 합니다. 특정 정당의 목소리에만 치우치지 않고 여러 정당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독일의 국회. 보통 다당제 시스템의 약점으로 책임이 분산되고 국정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꼽습니다. 하지만 독일의 경우 이것을 독특한 정치 문화로 보완합니다. 그것은 바로 공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당들이 힘을 합치는 연정 문화입니다. Gegenwärtig haben wir eine Koalition von Liberalen, von Grünen und von Sozialdemokraten. Die größte Oppositionspartei sind die Christdemokraten. Und die können miteinander trotz programmatischer Unterschiede gemeinsam koalieren. Er braucht die Zustimmung und Kompromisse mit den Liberalen und den Grünen. Da verteilt sich schon mal die Macht. 다양한 정당이 존재할수록 그만큼 정치적 스펙트럼이 넓어집니다. 독일의 다당제가 바로 그 경우입니다. 국민들의 다양한 정치적 수요를 반영한다는 면에서 합리적이며 소수 정당을 소외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치 양극화를 완화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지금 무늬만 다당제인 한국 정치가 진정한 다당제가 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독일 의회 로비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분 좋은 수다가 한창인 이들은 3인당의 20, 30대 의원들입니다. 낯익은 얼굴도 보입니다. 앞서 본회의장에서 발표하는 모습을 봤던 이혜원 의원입니다. 지난해 이 의원은 독일 아헨시 지역구 대표로 출마했다가 낙선했지만 3인당 비례대표 의원이 됐습니다. Und bei mir war es so, ich habe in Aachen kandidiert, habe dort verloren gegen meinen grünen Gegenkandidaten, war ich soweit abgesichert, dass ich dann quasi über die Liste gezogen bin. Und in Deutschland ist es meistens so, also zumindest in der SPD ist es so, dass alle diejenigen, die im Wahlkreis kandidieren, auch auf der Liste stehen. Es ist von jeder Partei unterschiedlich. Also es ist zum Beispiel so, dass in der SPD ist es so, dass wir eine Quote haben, eine Frauenquote haben. Das heißt, jeder zweite Platz muss eine Frau sein. Das heißt, wir müssen mindestens 40%, muss beide Geschlechter müssen verteilt sein. Also entweder Männer und Frauen. 독일의 선거제도는 한국과 비슷하지만 한국에 비해 비례성이 매우 높습니다. 본래 전체 의석수는 598석,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이 50대 50입니다. 독일의 총 의석수는 우리나라 국회의석의 2배에 달하는데 비례대표 의석수는 우리보다 6배나 많습니다. 물론 독일은 독일의 독특한 제도인 초과의석제와 보정의석제 등을 통해 의석수가 현재 736석까지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비례대표를 포함한 의석수 차이는 더 큽니다. 독일도 투표할 때 우리나라처럼 지역구 후보와 지지 정당을 함께 선택하는데요. 총 의석수 598명을 인구 비례에 따라 16개 주에 배정하고 정당 득표율에 따라 정당별 의석수를 배분합니다. 예를 들어 독일 베를린주에 100개 의석을 배정받았다고 가정해볼까요? A라는 정당이 지역구 의원 당선자를 내지 못해도 정당 득표율 20%를 얻었다면 이 정당은 20석을 비례대표로 차지하게 됩니다. 이혜원 의원 사례처럼 독일의 경우는 지역구 선거에서 낙선하더라도 정당의 지지율이 높으면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다 보니 후보들은 정당이 높은 지지를 받도록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지역구만 챙기기보다 공익에 집중하고 정책 선거를 이루게 되는 이유입니다. Also es gibt keine künstliche Mehrheitsbildung, sondern jede Stimme zählt gleich viel. Das ist aus einem Gerechtigkeitsstandpunkt sicherlich ein Wahlsystem, das dem Mehrheitswahlsystem überlegen ist.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의 경우 보다 다양한 대표가 의회에 진출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실제 이혜원 의원이 선출된 해 독일 3인당은 206석을 차지했는데 절반이 넘는 106석의 새로운 후보가 당선됐고 그중 49명이 35세 미만의 젊은 의원이었습니다. Ich glaube, es ist immer total wichtig, dass wir Abgeordnete aus der gesamten Gesellschaft haben, aus verschiedenen sozialen Bereichen, aus verschiedenen beruflichen Hintergründen und auch vor allen Dingen aus verschiedenen Generationen, sodass wir einen guten Mix zwischen jünger und älter haben und so alles abgedeckt haben und auch irgendwie alle Perspektiven mit einbringen können. Ich glaube, dass gerade, ich kann jetzt für meine Partei sprechen, für die SPD, wir haben es in vielen Bereichen geschafft, einen Generationenwechsel einzuläuten. Wir haben nicht nur es geschafft, viele junge Abgeordnete ins Parlament zu bekommen, sondern es auch geschafft, viele neue Abgeordnete ins Parlament zu bekommen. 지난 2019년 공직선거법이 패스트트랙으로 통과됐습니다. 우리도 거대 양당 구조를 깨고 비례성을 높여서 의회가 보다 많은 목소리를 대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기존 정당들이 위성정당을 창당해 비례의석까지 독점하고는 다시 합당하는 유례없는 꼼수를 부렸고 또다시 21대 국회는 거대 양당을 중심으로 편중되고 여전히 비례성은 너무나 낮습니다. 아주 최소한의 비례성을 담은 미흡한 그런 선거제도였지만 그나마도 거대 양당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위성정당을 창당함으로써 무력화됐던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는 민주주의에 대한 그 테러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제 정치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때가 됐다. 비례대표제의 비중이 클수록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대표하는데 훨씬 유리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핀란드는 모든 의원을 비례대표로 뽑는 전면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핀란드의 비례대표제에 대해 이야기해줄 의원을 만나기 위해 의회를 찾았습니다. 보안 검색대 너머 누군가 서 있는데 겉모습만으로는 누가 의원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의원님이신가? 빨간색 머리에 큰 가방을 맨 여성. 바로 핀란드 좌파 연맹당의 메르야 뀨로넨 의원입니다. 보좌관이나 비서도 없이 홀로 큰 가방을 메고 취재팀을 맞이한 의원의 모습이 흥미로웠습니다. 이에 대해 묻자 엉뚱하게도 개인적인 에피소드를 이야기합니다. That maybe I have some groceries here in my bag, so I can eat bread and drink milk, bottle of milk. 한국사어 좀 설명해주면 질문인지 알 것 같아요. 한국 의원들의 의전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자 그제야 Bag is that you? Yeah. We don't have that. Yeah. We are using our. 마트 판매원으로 일했던 메르야 뀨로넨 의원은 교통부 장관과 유럽의회 의원을 거쳐 지금은 핀란드 의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마트 판매원과 간호조무사 같은 과거의 경력이 지금의 의정 활동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법조인 출신의 남성 의원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 국회와 비교해보니 낯설기도 했습니다. Jokainen voi tulla valituksi. Että mulla on tavallaan niin kuin taustaa monenlaisista töistä. On kaupan alalta, on terveydenhuollosta, on apteekkimaailmasta, on sieltä kulttuuri-sivistyspuolelta. Niin mä pystyn katsomaan asioita monesta eri näkökulmasta ja tuomaan niitä semmoisia arkisia asioita siihen päätöksentekoon. 핀란드의 경우 세대, 직업, 계층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의원들이 비례대표제로 뽑혀 보다 많은 목소리를 의회가 대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후보 공천 방법은 각 당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누구에게나 그 기회가 열려 있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후보를 결정한다는 원칙은 같습니다. Finnish election system is based on proportional representation. Political parties present a list of their candidates, but the voter votes directly based from the list and only writes the number of the candidate. Election system where people have the right directly to vote for the candidates, so the parties cannot fix the list, so to say, so any candidate has an equal chance. 2019년 4월 실시된 핀란드 총선 결과에 따르면 여성 국회의원은 93명으로 전체의 46%를 차지하고 선출된 국회의원의 평균 연령은 46살입니다. 35살에서 44살인 의원이 전체 의원의 33%로 가장 많았고 최연소 의원은 24살이었습니다. 핀란드 의원들의 정보를 보다 보니 배경도 경력도 정말 다양했습니다. 34살의 최연소 총리가 된 산나 마린도 성소수자 가정에서 자랐고 가족 중에 유일하게 대학을 졸업했으며 바텐더나 백화점 판매원 등으로 일하다가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2019년 24살의 대학생 신분으로 핀란드 최연소 의원이 된 이리스 수오멜라는 핀란드 탐페레 시의회 부의장이기도 합니다. 집권당인 3인당 원내대표 안티 린테만은 트럭 운전사 출신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We have quite good equality between men and women in the parliament, but also at the local level and local councils. If you are young, if you are a man or woman, you have the same possibility to be in politics in Finland and go in high positions. 우리의 비례대표 후보 공천에는 당 지도부의 입김이 절대적입니다.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발탁 인사를 하기도 하고 지역구를 배정받지 못한 특정인에게 선심성으로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보다 다양하고 전문성 있는 대표를 뽑기 위한 비례대표의 취지는 무색해지고 의원들은 다음 공천을 받기 위해 당 지도부 눈치를 보느라 제 목소리를 내지도 못합니다. 지금 우리의 국회는 80% 이상이 남성이고 전체 의원의 절반 이상이 50대 이상입니다. 연령과 성비로만 봐도 다양성과는 거리가 멉니다. 지금 현재 국회 의석수의 한 16%도 안 되는 비례대표 제 몫인데 그거 이제 그래서 분명히 이제 확대해야 되고 비례대표제를 명단을 만들었을 때는 중앙당에서만 몇 명 엘리트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권역별로 이 명단을 만들고 여러 가지 다른 조건을 갖춰야 비례대표제 민주주의에 있어서 좋은 자극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선진국으로 꼽히는 두 나라도 경제 양극화와 정치에 대한 무관심 등 여러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것은 우리와 비슷했습니다. 공통의 위기 속에서 정치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정치가 보다 많은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끊임없이 혁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핀란드의 시민 발의 법안 심의 현장입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됐는데 주제는 야생동물 사냥덧 사용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법안 심의는 실제 담당 상임위원장과 의원들이 진행하고 법안을 발의한 시민단체와 이해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여해 각 분야의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maa- ja metsätalousministeriö katsoo, että näiden heti tappavien rautojen käyttö on välttämätöntä suojelun toimenpide vesilintukantojen hoidossa. Yhteenvetona siis metsästysrautojen käyttö pyyntimenetelmänä lisää sekä kohde-eläimen että sivusaaliksi joutuvan eläimen riskiä kokea kipua, kärsimystä. Ihmisten toiminnan johdosta eläimiä kuolee luonnottomasti, niitä kuolee kituen ja suuren kärsimyksen. 2시간 가까이 진행된 이날의 심의는 단순히 법안을 통과시킬지 말지를 얘기하는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정부와 시민단체, 이해관계자들이 멸종 위기종의 실태는 물론 사냥의 범위, 사냥을 허용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동물의 고통을 줄일 수 있는지 등 사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담당 의원들은 자연스럽게 현안에 대해 정보를 습득했고 시민사회의 공론화로도 이어졌습니다. Nämä kansalaisaloitteet ovat aina merkityksellisiä, vaikka ne eivät johtaisi suoraan lainsäädäntömuutoksiin. Yleensä niistä seuraa näiden asioiden esille nostamisesta se, että asiat muuttuvat oikeaan suuntaan. Tunnistavat paremmin kansalaisten mielipiteitä kuin esimerkiksi virkamiesten esittelystä tulleet asiat. 올해는 핀란드가 시민발의 제도를 시행한 지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다당제의 전면 비례대표제까지 의회의 대표성이 높다는 핀란드에서도 급격히 다양해지는 사회의 요구를 의원들이 모두 반영하기 쉽지 않아 도입된 것이 시민발의제입니다. 만 18세 이상 핀란드 유권자면 누구나 법안이나 정책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시민발의는 웹사이트에서 손쉽게 가능한데 6개월 동안 5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법무부의 간단한 검토를 거친 뒤 의회 논의 안건으로 상정되고 의회는 반드시 이 법안을 심의해 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Me oltiin kamppailtu turkistarhauksen lopettamiseksi Suomessa jo tästä syystä. Me koettiin myös, että tämä on hyvä tapa tuoda asia eduskunnan keskusteluun ja poliitikkojen on otettava siihen kanta puoleen tai toiseen. Yhä suurempi osa ihmisiä tämän kampanjan jälkeen kääntyi puoltamaan sitä, että turkistarhaus pitäisi lopettaa. 핀란드의 동성결혼 법률도 지난 2014년 시민발의 제도를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시민단체와 종교계 등 사회적으로 입장차가 커서 합의가 쉽지 않았던 상황. 시민발의 제도를 통해 이 법안이 상정됐고 치열한 토론을 거친 뒤 표결을 통해 입법으로 이어졌습니다. In the end of the year 2014, the Parliament voted on the Citizens' Initiative and they decided that the same-sex marriage. A lot of the members were still listening to their own voters and trying to figure out what their own voters would like them to do. Some people were just very religious and that's why they were against, or they didn't see the need because we had this registered partnership for same-sex couples. So 시민발의 10년 동안 대의민주주의와 의회의 본질적인 역할이 침식되었다는 평가는 내리지 않고 있고 오히려 그 기능이 더욱더 확대되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어가는 과정으로 발전하고 있다. 시민발의 제도는 시민이 직접 법안을 발의한다는 측면에서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가 있지만 의회를 통한다는 점에서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민주적 혁신 제도로 평가받습니다. 새로운 정치를 위한 제도 개혁과 문화, 끊임없는 혁신.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도 사람일 겁니다. 독일과 핀란드에서는 정치 교육을 전체 시민이 받을 수 있도록 평생 교육으로 설계했습니다. 독일 의회 체험관에서는 매일 독일의 정치 제도와 토론 문화를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이날 참석한 고등학생들은 6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 재시험에 대한 토론을 한 뒤 당론을 정해 발표했습니다. Sehr richtige Entscheidung ist, da mit dem Alter ab 65 Jahren sich zumal die Augen, aber auch andere körperliche Einschränkungen bilden können. 75 Jahren finden wir das auf jeden Fall sehr angemessen, da so auch weniger Gefahr auf der Straße ist. 독일에서는 보통 14살부터 정치 교육을 받는데 정치 교육은 이른바 보이테스 바흐 합의라는 교육 지침에 따라 진행됩니다. Dass man den Schülern gewissermaßen nicht seine eigene Meinung aufzwingt, sondern dass sie frei ihre eigene Meinung entwickeln können. Und das ist auch dann verbunden mit dem zweiten Punkt, es sollen alle möglichen Meinungen präsentiert werden, sodass die Schüler in der Lage sind, gewissermaßen ihre eigene Meinung selbst zu finden. 역사적으로 분단과 나치 등을 경험한 독일이 이념과 정권에 치우치지 않으면서도 생생하고 실질적인 정치 교육을 하기 위해 마련한 교육 지침입니다. 좌우 정치학자들이 독일의 보이테스 바흐라는 지역에 모여 치열한 토론 끝에 합의한 원칙이라고 해서 보이테스 바흐 합의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 불행히도 고등학교 과목은 전부 다 선택 체제거든요. 학생들이 선택 안 하면 그 과목은 교사도 가르칠 수 없고 당연히 학생은 배울 수 없는 거죠. 민주주의 국가에서 모든 시민은 자기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야 되는데요. 그런 교육은 사실 어떤 교육보다 정치 교육이 담당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정당의 협치가 가능한 국회.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가 대표되는 국회. 준비된 정치인이 일하는 국회. 그래서 결코 우리 삶과 무관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정치. 많은 사람들이 정치를 통해 개인의 삶이 변화할 수 있다는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 때 정치에 대한 호감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Päätöksenteko perustuu siihen, että yhteiskunnassa vallitsevat erilaiset arvot otetaan tasapainoisella tavalla huomioon. Niin kuin poliitikkojen velvollisuus ja vastuu on huolehtia siitä, että heidän äänestäjänsä tietävät, mitä he tekevät, mitä he ajattelevat ja että he kuuntelevat äänestäjät. Vuorovaikutus on jatkuvaa. 갈등과 분열의 정치에 실망했던 순간들. 우리 정치가 과연 바뀔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가졌던 시간들. 그럼에도 우리는 아직 적대적인 정치 문화가 합의와 타협의 모습으로 바뀌고
정치가 보다 많은 개인을 대표하며 우리 사회 갈등을 해결해 줄 거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총선까지 남은 시간은 520일. 이번에는 선택의 순간에 최악만 피하자 대신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게 담대하게 변화할 때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이 남녀 갈등을 굳이 부추기는 것처럼 좀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자영업을 하시는데 이제 그게 코로나로 인해서 그 사업을 정리하셨거든요. 그래서 좀 나라에서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좀 신경을 좀 써줬으면 좋겠다. 저 투표를 하게 되는데 여러 정치인들이 나와서 다양한 공약을 내서 그중에 저희가 뽑아서 선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SBS는 유권자가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11월 3일 정치개혁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과 시민들의 정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특집 다큐에서 고민한 내용을 SBS D포럼에서 더 깊이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맥은 회식을 반대합니다. 우리의 저녁은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부드러운 시간이어야 하니까. 한없이 부드러운 맥주와의 만남. 한맥. 당신의 하루가 더 컬러풀해지려면 영양은 더 멀티플해야죠. 건강은 기초 영양에서 시작되니까. 센트룸은 22가지 비타민 미네랄을 빈틈없이 채워줍니다. 영양은 멀티플, 인생은 컬러풀. 센트룸. 한맥은 회식을 반대합니다. 우리의 저녁은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부드러운 시간이어야 하니까. 한없이 부드러운 맥주와의 만남. 대한민국 대표라고 프로젝트 한맥.